자, 이번 시간은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다항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개 이상의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항이라는 게 있는데, 항이라는 건 뭐냐면 곱으로만 이루어진 수 또는 식을 얘기를 해요. 곱만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y 플러스 5xy 마이너스 7 이런 게 있다 치면, 자, 여기는 보면은 이 x세제곱 여기에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곱셈 기호까지 다 생각을 하면 x세제곱이니까 x가 3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x 곱하기 x 곱하기 x. 그리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호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항의 경계, 여기가 항의 경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요것도 곱으로만, 요것도 곱으로 혼자 있으니까,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플러스 5랑 x랑 y가 곱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그냥 혼자 마이너스 7 혼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어, 식 또는 여기 수를 우리가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항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요 전체 식을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항을 이루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써드렸고, 그러면 그 각 항마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차수라는 개념. 그 차수라는 거는 뭐냐면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느냐. 그럼 여기는 지금 x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요 항의 차수는 3이고요. 자, 여기도 x 2개랑 y 하나, 즉 문자가 3개죠. 차수가 3이고요. 자, 이 항은 x 하나랑 y 하나니까 차수가 2고요. 자, 이 항은 차수가 0이겠죠. 문자가 안 곱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이 차수를 가지고 이 각각의 항마다 이름을 붙일 건데요. 여기는 차수가 3이니까 3차인 항이다. 그래서 3차 항. 괜찮죠? 자, 여기도 차수가 3이니까 3차 항. 그죠? 요 항은 3차 항이다. 자, 그리고 요 항은 문자가 2개, 차수가 2니까 2차 항. 그리고 여기는 차수가 0이니까 0차 항. 이렇게 불러요. 괜찮죠? 특별히 여기는 0차 항, 차수가 0이잖아요. 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상수항이라고도 부른다 이거예요. 상수항. 괜찮죠? 그러면 다른 애들도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는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상수로만 되어 있다. 상수항. 그럼 여기는 문자가 x하고 y가 곱해져 있으니까 x, y항 이런 식으로 문자를 통해서 요것도 이제 x 2개 y 하나, x 2개 y 하나가 곱해진 그런 항이다. 해서 x제곱 y항. 여기는 이제 x 세제곱항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거예요. 차수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준 거고, 여기는 이제 특별히 3창, 3창 똑같으니까 좀 구분을 좀 지어주기 위해서 문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구분이 확실히 더 잘 되겠죠.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다. 그리고 차수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수라는 말도 배워서 아실 거예요. 분명히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긴 하거든. 그죠? 그럼 계수라는 건 뭐냐? 문자에 곱해진 수. 그죠?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x만 있는데 선생님 수가 없는데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1이.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수는 1이고요. 그죠?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가 1이고. 자, 이거는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수가 마이너스 2니까 계수가 마이너스 2고요. 자, 이거는 문자에 곱해진 수가 5니까 5가 계수고요. 자, 여기는 문자가 없으니까 계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기본 항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그죠? 근데 얘는 문자가 x하고 y가 모두 x, y 모두 문자로 생각을 했을 때인 거죠. 맞나요? x하고 y를 모두 문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요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요거 얘기를 안 했네. 자, 여기 다항식 같은 경우는 차수가 가장 높은 게 3차잖아요. 그죠? 항 중에 가장 차수가 높은 게 3차니까 이 다항식을 우리가 3차식이라고 부른다. 다항식 자체의 이름을 3차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x, y를 모두 문자로 봤을 때 얘기고,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뭐냐면 x만 문자로 생각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딱 그어서 이번에는 x만 문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차수가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x만 문자니까 x가 3개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차수가 3이에요. 그죠? 자, 이 항은 x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x에 대해서는 2차가 돼요. 차수가 2예요. 자, 여기는 x에 대해서는 차수가 1이고요. 자, 여기 x에 대해서 차수가 0이에요. 그죠? 그러면 x에 대해서 얘는 3차 항이고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x에 대해서는 2차 항이 되는 거야. 2차 항. 그러니까 x만 문자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는 x에 대해서는 1차 항이고. 자, 여기선 x에 대해서는 0차 항이겠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수항이라고 부르면 되겠고, 그죠? 여기는 이제 문자로 따지면 x항, 얘는 x제곱항, 얘는 x세제곱항,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문자를 x만 문자로 봤을 때, 그러면 이때의 개수, 각각의 개수, 둘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x만 문자예요. 그죠? x만 문자예요. 개수는 1이에요. 그죠? 자, 이때는 x만 문자니까 개수가 요렇게 두 개. 마이너스 2랑 y가 곱해진 거. 이만큼이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읽을 때는 x제곱의 개수 이런 식으로. 그죠? 구분을 좀 이건 x세제곱의 개수 이렇게. 그러면 여기선 x의 개수는 요렇게 두 개. 5하고 y가 곱해진 거.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차피 개수 없다인 거죠. 맞나요? 괜찮죠? 요거는 이제 x만 문자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러면 y만 문자로 봤을 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여기다 쓸게요. 밑에다가는 더 쓰기 힘들 것 같으니까. 자, y만 문자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y에 대해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y에 대해서는 이 x세제곱항 같은 경우는 y에 대해서는 차수가 0이에요. 여기 밑에다 쓰죠. 0. 그죠? 요거 y에 대해서는 1이에요. 차수가. 그죠? 1. 요거는 y에 대해서 요것도 1이에요. 차수가. 자, y에 대해서 차수가 0이에요. 그러면 얘는 0창 되는 거고. 그죠? 맞나요? 여기 그래서 상수항. 맞죠? y에 대해서 요거 0창. 그러니까 이건 역시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x세제곱도 상수항이 되는 거야. 갑자기. 그죠? y에 대해서는요. 괜찮죠? 자, 그리고 여기 x제곱 y항이었던 거. 자, 여기는 이제 차수가 1이니까 y에 대해서는 차수가 1이니까 1차 항이고 자,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y항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마찬가지 이것도 1차 항이고요. y에 대해서 1차 항이고 여기가 그리고 그거는 y항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괜찮죠? 그럼 개수를 따지면 여기는 개수가 없다는 거고 그냥 x로 표시할게요. 없다. 상수항들은 개수가 없다. 자, 여기 y의 개수 보면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여기 y의 개수는 5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그죠? 문자에 대해서 차수와 개수를 판단을 하고 그때마다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를 거고 개수도 다 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거에서는 알겠죠? 중학교 때는 여기 검은색으로 쓴 것처럼 x, y 다 문자잖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x만 문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x에 대해서는 이렇고 y만 문자로 봤을 때 y에 대해서는 이렇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항식도 x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x에 대해서는 얘가 또 3차식이죠.
왜? 차수가 가장 높았던 게 3차였으니까. 그쵸? 근데 y에 대해서는 어때요? y에 대해서는 얘가 1차식이 되는 거죠. 1차식. 왜? y에 대해서는 차수가 가장 컸던 게 1이었으니까. 그쵸? y에 대해서는 1차식이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항식이 있는데 그런 다항식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 그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냐면 한 문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특정한 문자, 그치?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야 돼.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나타내는 거.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x에 대해서는 3, 2, 1, 0 보이시죠?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으로 나열을 해놨잖아요. 그쵸?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이걸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면 y에 대해서는 지금 1차항, 요거 두 개가 1차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랑 뒤에다 쓰는 거죠. 맞나요? 그게 내림차순 정리다. 그럼 내림차순 정리를 할 때 요거까지 얘기를 할게요. 다항식의 덧셈, 동류항 계산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 동류항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요 이름이 같은 항인데 정확하게는 뭐냐면 여기 요 이름 있죠. 요 이름. 요 이름이 같은 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요 주황색에서는 주황색 요거를 딱 봤을 때 Y항끼리 이름이 같고 상수항끼리 이름이 같은 거죠. 맞나요? 그게 동류항인 거야. Y에 대해서는 이 두 항이 동류항이고 이 두 항도 동류항이고 상수항끼리도 이해되시죠? 맞나요? X에 대해서는 지금 동류항이 없는 거야. 그죠? 다 다르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때 이 둘은 동류항이니까 동류항 계산을 해주는데 동류항 계산은 뭐였냐면 계수끼리 더하는 거죠. 계수끼리 더해서 새로운 계수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계수가 요거 두 개 마이너스 2x제곱이랑 5x를 더해서 y의 계수로 쓰고 이게 지금 내림차순 정리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 x세제곱과 마이너스 7을 더해서 상수항으로 쓰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y항 요만큼이 상수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맞나요? 이게 지금 y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 괜찮죠? 그러니까 정리를 이렇게 해준다. 다항식은 정리를 할 때 내림차순 정리를 해줄 거고 동류항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류항 계산은 계수끼리 더하는 거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다. 요거 계수를 구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계수끼리 더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식으로 써줄 수 있는 거가 분명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용어의 정확한 정의, 뜻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다항식을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괜찮죠? 일단 여기까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덧셈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동류항 계산하면 돼. 그죠? 그럼 곱셈은 뭐냐? 곱셈. 다항식끼리 곱셈을 한다. 그러면 어떤 다항식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여기 x 플러스 요거 2로 할까요? x 플러스 4. 뭐 이런 거를 곱한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 다항식과 다항식이잖아요. 그 이쪽 다항식에서 어떤 하나의 항과 이쪽 다항식에서 어떤 하나의 항이 서로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이렇게 분배 법칙이라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여기서 하나가 나와서 곱해집니다. 알겠죠? 여기 각각의 다항식에서 항을 하나씩 꺼내어 곱한다. 그게 기본적인 곱셈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특정 항이 궁금하면 그 특정 항은 어떻게 하면 나올까만 생각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전개를 했을 때 뭐 x제곱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는 뭘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x제곱이 나올 때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x제곱과 상수, 2차와 1차가 곱해질 때 나올 수 있겠고요. 여기는 1차와 1차가 곱해질 때 나올 수 있겠죠.
그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왔을 때 x제곱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개수가 4고 여기는 개수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 동류한 계산. 동류한 계산. 그죠? 왜 이렇게 곱했을 때 뭐라고 정확하게 써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4x제곱 여기서 곱했을 땐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동류한 계산하면 여기 개수끼리 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를 생각해서 개수끼리 더해서 2가 x제곱이 개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곱셈의 원리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곱셈을 할 건데 곱셈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이 곱셈 원리대로 했더니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모양들은 좀 기억을 하고 그냥 쫙 써먹자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써놨는데 구조를 이해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원리와 구조를 생각을 해주자는 거야. 그러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큼은 다 연습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첫 번째 거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항 두 개짜리 어떤 항 두 개가 지금 이거는 항과 항 덧셈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덧셈으로 쓴 거예요. 항과 항 두 개의 항의 제곱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인 거잖아요. 그러면 원리대로 우리가 따져본다면 항이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은 게 나오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제곱과 세모 제곱이 하나씩 나오고, 그죠? 서로 다른 게 나와서 곱해지는 경우, 서로 다른 게 나와서 이렇게 곱해지는 경우는 두 개가 있잖아요. 그쵸? 두 가지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세모 곱해진 게 두 배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를 이해를 해보자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나올까? 원리를 통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구조적으로, 그래. 이렇게 서로 곱한 거는, 이게 서로 다른 것끼리 곱한 거는,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니까, 그래서 두 배가 되는구나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라고 외우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2x-3의 제곱이 된다면, 이게 원리상 2x-3하고 2x-3이 곱해지잖아요. 그 여기서 나올 때 이런 거잖아. 2x랑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랑 2x가 나와서 서로 곱해져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죠? 이게 부호가 다르니까, 그죠?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자연스럽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 뿐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렇게 요 가운데 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돼 있어.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이해되나요? 이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둘이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다 중학교 때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제곱인 형태를 이렇게 봤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다섯 번째 공식의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뭐냐면 얘는 항이 3개짜리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항이 3개가 있어. 이건 그냥 설명하는 거라서 그냥 막 쓸게요. 이쁘게 정리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라는 거야. 여기서 뭔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뭔가 하나 나와서 곱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의 생각은 분명히 제곱이니까 똑같은 게 곱해지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것끼리 곱해지는 상황은 각각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곱들은 하나씩밖에 없는 거야. 개수가 1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쵸? 맞나요? 어, 아이고, 다 지워졌네? 그죠? 개수가 하나씩만,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것끼리 곱한 거 하나씩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것끼리, 자, 동그라미랑 세모가 곱해진다라고 봤을 때, 그게, 여기서 동그라미 나오고 여기서 세모 나오고,
여기서 세모 나오고 여기서 동그라미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곱해지는 거는. 근데 그게 꼭 얘네들만이 아니라 세모랑 별도 마찬가지죠. 세모별, 별세모 이렇게 곱해질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랑 별도, 동그라미 별, 별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서로 다른 것끼리 곱해진 건 두 가지가 나올 거란 말이야. 왜?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가 두 개니까 괄호가 두 개니까 그죠? 그럼 얘네들은 다 두 개씩 나오겠다. 아 그래서 두 개씩 나온다. 서로 이렇게 곱한 거, 둘이 곱한 것도 두 개, 둘이 곱한 것도 두 개, 이렇게 둘이 곱한 것도 두 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완전 제곱과 동일한 형태라는 거,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주면 되니까 괜찮죠? 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또 요런 내용을 가지고 또 구조를 이해를 해봅시다. 이거 세제곱이래. 여기 밑에 세제곱이잖아요. 그래. 두 항의 제곱은 이렇게. 그러면 두 항을 세제곱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얘 지금 덧셈인 거야. 그지? 덧셈. 더하기를 쓸까? 덧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야? 세 개에서 하나씩. 다항식 세 개에서, 그지? 각각의 다항식에서 항을 하나씩 꺼내서 곱하는 거죠. 여기서 뭐 나오고. 그러면 똑같은 게 나와서 곱해지는 거. 동그라미끼리만 나와서 곱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상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a세제곱은 한 개인 거야. 괜찮나요? 그럼 그 다음은 동그라미 두 개랑 세모 하나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그라미 두 개랑 세모 하나. 그 세모가 여기 아니면 가운데 아니면 맨 앞이니까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그죠? 세 가지가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랑 세모 하나가 곱해진 상황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개수가 3인 거야. 3배가 된다. A 두 번이랑 B 한 번 곱한 거에 3배. 그죠? 이것도 이해되나요?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랑 세모 두 개야. 그죠? 세모, 동그라미, 세모. 그다음에 세모,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이것도 세 가지야. 동그라미 하나에, 그치? A 하나에 B 두 개 곱한 거는 세 가지가 나온다. 그죠? 그리고 세모만 나오는 거는 한 가지. 그죠? 그러면 세모, 그러니까 B 세제곱은 한 가지. 개수가 1이야. 이해되나요? 이 구조,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거를 3번 곱한 거랑 이거 2번, 앞에 거 2번에 뒤에 거 1번 곱한 거는 3가지 나오니까 3배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전개를 하시고, 자, 앞에 한 번, A 한 번에 B 2번 곱한 거는 마찬가지 3가지 나오니까 3배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B만 3번 곱한 거는 한 가지니까 그냥 3번 곱한 걸로 끝.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도 같은 원리인 거죠. 이것도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나온 게 이해가 되나요? 여기 앞에 거 한 번, 이거 플러스 한 번에, 미안해요. 잘못 말했다. 플러스 2번에 마이너스 한 번이니까 마이너스가 된 거죠. 그죠? 맞나요? 여기는 플러스 한 번, 플러스 2번에 마이너스 한 번은 앞에서 했잖아. 미안. 플러스 한 번에 마이너스 2번이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배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잠깐 약간 헷갈리게 얘기했는데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죠? 그러면 이 원리대로 우리가 구조를 파악을 했으면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세제곱 해보겠다. 그러면 써보는 거죠. 그래? 요렇게 두 개야. 2x랑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죠? 그럼 2x만 3번 곱하면 8x 세제곱이고. 자, 2x 두 번에 얘 한 번. 그러면 요거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거기에 3배까지 하면 마이너스 12 x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 요거 한 번에 요거 두 번이면 자 2에다가 요거 1 되겠죠? 곱하면 2고 3배에서 6 그러면 6x 그죠? 요거 한 번이니까 x 요거 두 번일 때는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만 3번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괜찮죠?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 원리대로 괜찮죠? 이런 원리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요건 지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공식도 이해를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b에 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요.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 나오고 여기서 뭐 나와가지고 곱해져서 쭉 전개를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어, 그죠? 이거는 그냥 쭉 해서 곱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직접 해보세요. 하나씩 곱해가면서 이렇게 요걸 곱하면 a 세제곱이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 b고 이런 식으로 곱하면은 ab 제곱이고 이렇게 a 다 곱했죠? b도 곱하면 어쩌다 보니 쓰고 있네. 마이너스 ab 제곱이고 플러스 b 세제곱이잖아. 그죠? b를 한 번씩 곱하면 그래서 이런 건 없어지고 이거랑 이게 아니라 이거죠.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고 그러면은 남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나를 확인을 하시면 우리가 문제 확인을 그러니까 전개를 좀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항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얘는 뭐냐면 요 앞에 걸 제곱한 거고 요 뒤에 거 이거 제곱한 형태인 거야. 이건 제곱한 거죠. 그리고 가운데를 봤더니 둘이 곱해서 부호가 바뀌었어.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2x랑 마이너스 1을 썼다고 한번 해봅시다. 2x랑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2x를 제곱한 것이 있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것이 있고 가운데에는 뭐가 있으면 되냐면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 자, 둘이 곱해서 부호 반대면 플러스 2x겠죠. 자, 요렇게 있으면 됐나요? 구조 파악이 됐나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요 앞에 걸 세제곱한 것과 8x 세제곱이겠죠? 그리고 요 뒤에 걸 세제곱한 거 마이너스 1 요렇게 전개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지금 일부러 여기 플러스인 거랑 마이너스인 거랑 동시에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조로 파악을 하면은 이 둘은 그냥 같은 공식이니까 괜찮죠? 맞나요? 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5는 좀 크고 2y 요거 있다 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요 앞에 거 요렇게 두 개니까 앞에 거 제곱한 거랑 9x 제곱 자, 요 뒤에 거 제곱한 거 4y 제곱이 있어야 되고 그죠? 가운데에는 둘이 곱한 거의 부호 반대 자, 둘이 곱한 거 6이니까 마이너스 6xy 요렇게 맞죠?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가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요거 세제곱한 거 27x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한 거 8y 세제곱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구조 파악을 해줍시다.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구조 파악 됐고요. 그러면 이제 8번 곱셈 공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구조가 1차식 3개가 곱해져 있으니 1차가 곱해져 있으니 3차식이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뭐야? 그 동규한 계산하는 거니까 각각의 다항식에서 항을 꺼내서 곱해지는데 x세제곱항은 언제 나오고 x제곱항은 어떻게 해서 나오고 x항은 어떻게 나오고 상수항은 어떻게 나오는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그냥 쉬운 걸로 먼저 쉬운 걸로 2, 3 이런 거를 한번 전개한다고 쳐볼게요. 1차죠.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3차식이 나오고 3차식이 나올 거야. 자, 3차식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럼 x세제곱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x끼리 그러니까 여기서도 x 나오고 x 나왔을 때 x세제곱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그러면 x제곱항은 어떻게 나올까요? x가 두 군데서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요렇게 나올 때가 있고 x가 요렇게 나올 때가 있고 x가 여기 이렇게 나올 때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에서는 다 상수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3, 여긴 2, 여긴 1. 그럼 개수가 3이고 2고 1이니까 요거 다 더해주면 6x 제곱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여기는 이제 3x 제곱이고 요거는 2x 제곱이고 요거는 그냥 1x 제곱이니까 그죠? 1x 제곱 3을 더해서 6이다 맞나요? 그러면 x항은 언제 나와요? x가 한 군데서만 나와야 되잖아. x가 여기서 나오겠죠. 그때 상수항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기 상수항은 2하고 3이 나오고 여기는 1하고 3이 나오고 여기는 1하고 2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개수만 쓸게요. 6이고 3이고 2죠. 그죠? 이걸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나요? 더하면 얼마야? 11인가요? 11x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은 상수항들만 나와서 곱해지는 거죠. 요거 곱해지면은 6이겠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시는 거야.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원리대로
각각의 다항식에서 하나씩 나와서 곱해지는데 그러면 동류항은 언제 생기느냐? x제곱항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x항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요것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개수가 다 1이니까 조금 편하거든요. 개수가 조금 달라져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에서 뭐 여기는 3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죠? 하지만 우리 할 수 있어. 자, x 세제곱항은 x가 다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뿅뿅뿅 나온다. 이거는 눈에 보일 거야. 6x 세제곱. 그죠? 맞나요? 그러면 x 제곱항은 x가 두 군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2x랑 x가 나왔어. 여기는 1 나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2x랑 여기 3x가 나왔어. 여기는 마이너스 3 나와. 그죠? 여기서 이제 x 나오고 3x 나오고 여기는 1이 나오는 거죠. 상수항이. 그러면 이때 개수가 개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8인가요? 여기는 3. 그죠? 이걸 더해주면 마이너스 13x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 x항은 어떻게 해? x가 여기서 하나 나와. 그죠? x가 이렇게 나와. 그럼 마이너스 3하고 1이 나오고 여기서 x가 나와. 여기는 1 나오고 여기 1 나오고 여기서 x가 나와 3x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1 나와. 그죠? 이때 개수가 마이너스 6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9죠?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4x 그리고 상수항은 그냥 상수항끼리 그냥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이 가운데 동류항 나오는 부분만 좀 복잡하죠.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하면 돼요. 이 이해를 좀 해보시고 연습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 9번째 공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마이너스 미안해요. 플러스 b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렇게 전개하면 세제곱들이 나오고 거기에 마이너스 3abc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이게 요 앞에서 했던 요 공식 있죠, 요거를 좀 떠올려 보세요. 요거. 자, 두 개가 있어요. 각각 제곱한 것들이 있고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세제곱 나온다 이거죠? 보이나요? 제곱한 것들이 있고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 그지? 자, 구조를 봐요. 똑같아요. 이 구조랑 이 구조가 동일해요. 요 좌변 구조가. 그지 않나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각각 제곱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둘씩 곱해서, 둘이 곱해서 부호 반대, 둘이 곱해서 부호 반대, 둘이 곱해서 부호 반대가 있죠. 그러니까 세제곱들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근데 얘랑 다르게 이렇게 세 개짜리는 뒤에 요게 붙는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구조상 마이너스 3abc가 생기는구나. 요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곱했을 때 abc가 여기서 3개가 나오거든. 마이너스 abc가 3개가 더 나오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주면 요것도 이제 구조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은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10번 공식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제곱 이거 보세요. 여기 제곱이죠. 제곱이랑 제곱이 있죠. 그리고 가운데 보니까 둘이 곱한 거 플러스랑 곱한 거 마이너스 그죠? 곱한 거에 부호가 같은 거, 부호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 a제곱과 b제곱을 딱 보고 얘네 둘을 각각 제곱한 것들과 얘네 둘을 곱한 걸로 나온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맞죠? 요거는 뭐 구조적으로만 기억을 한번 해주시고 잘 안 써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줍시다. 괜찮죠? 그래서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하면서 구조를 좀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고요. 자, 그리고 변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곱셈 공식 변형식 이거 많이 했었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했던 거. 그래서 이런 변형식 형태를 좀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B 자리에 A의 역수가 들어가면 여기가 A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A분의 1 그죠?
그러면 여기가 a분의 1 들어가면 이게 약분되니까 여기가 1이 돼서 여기는 그냥 2를 빼면 돼. 이런 거였죠. 그죠? 그런 것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 요 2번에 있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거 요 몇 번? 6번 변형이죠? 6번 변형. 자, 6번에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딱 해주시면, 이렇게 합시다. 원래 변형식의 원리도 이런 거거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궁금해. 그러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 그럼 a 플러스 b를 세제곱 해보지 뭐. 그럼 요걸 세제곱을 하면 요렇게 나오니까 세제곱하고 세제곱 제외하고 나머지 요 부분이 필요 없는 부분이 생기죠. 그쵸? 그러니까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요만큼을 여기서 빼주면 되거든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공통인수 보이죠? 3ab 3ab라는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가 남아서 이만큼을 빼주면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만큼 빼줘요. 이렇게. 괜찮죠? 그 식이 이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식에서 그죠?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해 주는 거야. 그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ab로 인수분해하면은 이런 모양 나오니까 다시 반대로 플러스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지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플러스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합의 세제곱에서 빼주자. 3배의 합과 곱을 빼주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세 번째 이 변형식 이게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심한데요. 여기 곱셈 공식에서 어디냐면 여기 9번 있죠? 요 9번 모양에서 여기 요 부분에 있는 거죠. 요 부분. 요 부분에 있는 걸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내용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변형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A, B, B, C, C, A. 자, 요거를 변형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2배를 하고 다시 2분의 1배를 해요. 2분의 1에 2a제곱, 2b제곱, 2c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여기도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2배를 하고 다시 2분의 1배를 한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a제곱 더하기 a제곱이거든요. 사실 2ab라는 게. 요 2b제곱도 b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이 c제곱은 c제곱 더하기 c제곱이잖아요. 요렇게 판단을 하면 요렇게 보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이거를 완전 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b제곱 c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bc 그러면 요거는 b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a제곱하고 c제곱하고 마이너스 2ca 요거는 이제 c-a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뭐 a-c로 써도 되는데 그냥 윤한 형태로 쓰기 위해서 c-a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변형되는 거 이해되죠? 그러면 굳이 이걸 왜 했느냐? 이제 우리는 실수라는 것이 제곱을 하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요거는 신기하게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겠네? 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게 언제 0이 되느냐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게 0이 되려면,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0이 되려면 요것도 0이고 0이고 0,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야 0이 되겠죠. 왜냐면 이게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이니까 0보다 큰 게 하나라도 있으면 0이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다 0이 되려면 A랑 B랑 C랑 모두 같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봐봐요. 여기가 0이 됐어. 그 0 곱하기 뭐 하면 0이잖아. 그러면 이쪽도 0이 돼야 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ABC가 0이 되면은 우리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더한 게 여기는 3ABC랑 같아야 그래야 이제 여기 우변도 0이 되겠죠. 요 식에서. 그래서 요런 걸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 있겠고 반대로
요게 0이면,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면, 이게 같아서 여기가 0이 되면 둘이 곱해서 0이니까 이 왼쪽 게 0이거나 오른쪽 게 0이면 되는 거죠. 그 오른쪽 게 0이 되는 상황은 이거고, 또는 왼쪽 게 0이 되는 상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된다 이거죠. 맞나요? 이렇게. 그죠? 어,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이 조건과 오른쪽에 있는 이 조건은 서로 같은 조건이다. 문제에서 요 왼쪽 조건이 나와 있다면 오른쪽 거를 이용을 하라는 거고, 오른쪽 조건이 나와 있다는 건 왼쪽 걸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약간 심화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뭐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써먹는 내용이 있을 거야. 그죠? 좀 복잡한 식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것들 확인을 좀 해봐 주시면 돼요. 내용이 조금 어렵게 가고 있죠? 여러분들 일단은 이해되는 것들만 좀 해가지고 여기 기초 문제 연습하는 거는 이해되는 거, 그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는 막 심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 또 문제 풀 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연습을 더 하고 나중에 다시 보고 하면 돼요. 알았죠? 자,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변형식은 선생님이 요렇게 세 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막 이런 거 구하라고 하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뭐 공식에 이렇게 써 있는데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 b, b, c, c 뭐 이런 거 써 있거든요. 아니면 요렇게 써 있거든요. c, c, c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요 공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항만 해놓은 거잖아.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공식 써놓고 문제에서 알려준 것들 여기 대신 대입해가지고 나머지 것들 구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굳이 이 식을 쓸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얘는 요 식으로 하기보다는 여기를 좀 변형을 해서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거를 많이 사용할 거니까 요런 거는 좀 기억을 해놓고 외워놓고 사용을 하면 암기해놓고 사용을 하면 좀 편하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이제 편의상 빠르게 풀기 위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 밑에 거는 이제 심화 같은 거에서 써먹을 거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여기 있는 공식을 그냥 쭉쭉 써놓고 거기다 그냥 대입하는 형태로 해결을 해주시면 될 거다라는 거죠. 괜찮죠? 좋아. 여기까지 일단 다항식 곱셈까지 한 거고요. 이제 다항식 나눗셈. 자, 나눗셈이면 뭐냐면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직접 나눈다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나눗셈 그냥 하잖아요. 뭐 28을 몇으로 나눌까? 7, 6으로 나눌까요? 6으로 나누면 6, 27로 하자. 6으로 나누면 6, 4, 24 하고 빼면은 3 이렇게 나눗셈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 뭐 이런 거를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나눌 때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세로셈으로 써놓고 자 뭐만 하면 되냐면 차수를 낮추는 거야. 요거 차수 낮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차수 낮추기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최고창을 차례대로 없애는 거죠. 여기는 지금 x제곱이고 이거 x세제곱이니까 x를 한번 곱하면 x세제곱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도 마저 곱해서 마이너스 2x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좀 이 뭐랄까 이 항을 좀 이렇게 비워가면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차수 맞춰서 이게 자릿수 맞추듯이 여기 0 있으면 0 맞춰서 쓰듯이 이렇게 좀 비워놓고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안 헷갈리니까. 그래서 x를 곱해서 최고차를 맞춰요. 그리고 그럼 빼면 x세제곱 없어지고 여기 위에 거 내려올 거고 얘는 뺐으니까 플러스 2x가 될 거고 요거는 그대로 마이너스. 여기서 뺐었잖아. 그러니까 빼니까 요것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러면 이제 여기 2x제곱이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를 곱하면 그러면 2x제곱 되겠죠? 2차 항도 없애야 되니까. 그리고 2 곱한 거 마이너스 4는 여기다 쓰고 자, 둘이 빼면은 2x가 내려올 거고 요거 빼면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이거를 맞출 수가 없단 말이야. 그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 여기도 더 이상 뺄 수가 없어서 나머지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몫이고 요 아래에 있는 게 나머지다. 괜찮죠? 괜찮죠? 그래서 항상 우리 여기서 자연수 나눗셈 할 때도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됐죠? 여기 마찬가지 다항식에서 나누는 식하고 나머지의 식, 얘네들은 차수를 비교했을 때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항상 낮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나머지다. 여기서는 차수가 같으면 더 나눌 수 있었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초등학교 때 검산이라고 해서 요새는 검산이란 말 안 쓰죠. 뭐라고 해야 되나? 확인이라고 써 있던 것 같은데, 이 나눗셈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거 할 때, 요렇게 했죠.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나누어지는 수인 27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어디에서 나눗셈의 항등식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마찬가지로 자, 나누어지는 식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는 자, 나누는 식 x제곱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x 플러스 2고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이만큼 2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빼먹고 안 썼네. 단 뭐예요? 여기 gx의 차수하고 여기 rx의 차수를 비교를 하면 gx의 차수가 더 커야 요 gx로 나누었을 때 요 몫이 qx고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오케이. 요게 몫이고 나머지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식을 딱 봤을 때 어떤 두 다항식이 곱해져 있고 다항식이 하나 더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된대. 이게 항상 성립한대 라고 하면 해석을 하는 거죠. 아이고 지우개를 썼네요. 미안해요. 자, 요걸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이렇게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요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예요 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죠. 이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나누는 식하고 나머지하고 비교했을 때 차수가 같으니까 더 나눌 수 있었다. 우리 이런 거 나눗셈 할 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27을 나누는데 6, 38하고 9 이러면은 선생님 6으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9예요. 그러면 틀렸어. 이렇게 하잖아. 얘를 더 나눌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것도 요걸로 나눴다. x 플러스 2로 나눴다 그러면 2x 마이너스 1을 이 x 플러스 2로 더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알고 싶다면 이 부분을 더 나눠야 된다 이거죠. 추가로 나눠야 된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일려나 모르겠네. 조립제법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1차식으로 이건 지금 2차식으로 나누는데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굳이 이렇게 안 써도 그냥 계수만 딱딱딱 따로 써가지고 나눗셈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걸로 해볼까? 이번에 요쪽 걸로 나눠볼게요. 요걸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요 개수들만 써요. 1, 2, 그리고 1차항 개수는 0이니까 0 채워서 써주고 여기 비워둔 것처럼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고 자, 니은자를 그린 다음에 자, 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여기다 써요. 이건 뭐라고? 이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그리고 방법은 요 위에 거 그대로 처음에 내려서 쓰고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는 더하고 자, 내려올 때는 뭐하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갈 때는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2랑 곱하기 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0, 곱해서 0, 더해서 0, 곱해서 0 이렇게. 그러면 얘가 더해서 마이너스 5. 그럼 요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요게 나머지고요. 요 부분에 써 있는 게 정확하게 몫의 개수들이에요. 그죠? 차례대로 여기가 2차항, 1차항, 상수항. 괜찮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는 x 플러스 2로 나누면요.
몫이 요거 x제곱, 그러니까 몫이 x제곱만 있는 거고, 그죠? x항 상수항은 0이니까 개수가. 자, 나머지는 여기 마이너스 5다. 나머지 마이너스 5다. 요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요걸 가지고 설명해 보면요. 요거는 이해 안 되면 넘어가세요, 일단. x 플러스 2로 얘를 추가로 나누면요. 몫이 2가 되거든요. 그죠? 2배 해야 얘가 되니까. 우리 이렇게 나눈다고 치면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눈다 치면은 2 해야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5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여기 개수를 맞춰주고 여기 상수항이 4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되려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랑 여기를 동일한 x 플러스 2로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고 여기는 2니까 플러스 2니까 이게 없어지고 마이너스 5는 남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이 요 식이랑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요걸 변형해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괜히 했다. 갑자기 어려울 것 같아.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 여기 안 썼는데 요 1차식이요. 중요한 거는 요 1차식이 요거는 이제 개수가 1일 때의 결과가 나와요. x 개수가 1차식의 개수가 1차항의 개수가 1일 때의 그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0 되는 값이 2x 플러스 4로 나눌 때도 똑같이 이거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 여기가 2x 플러스 4로 나눈다 그러면 몫은 실제로 얘가 아닐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가 같아지려면 식이 같아지려면 여기 나누는 식이 2배가 됐으니까 요게 2배가 됐으니까 요거는 같이 2분의 1배를 다시 해주면 이렇게 약분해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x제곱이 요게 몫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이 나오는데 목 부분이 몫이 이 나누는 식의 x계수가 1일 때의 몫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제법은 이 부분만 주의를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자, 일단은 그래서 기본적인 다항식 연산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만큼입니다. 굉장히 많죠. 원래는 이게 이제 따로따로 여기 덧셈 따로, 곱셈 따로, 이게 곱셈공식 따로, 변형식 따로, 나눗셈 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묶었어요. 여러분이 잘 확인해 보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이제 덧셈 뺄셈 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다항식 x를 구해라. 그럼 x는 2항하면은 b-a 이런 식으로 정리를 먼저 하고 알겠죠? 정리를 한 다음에 정리 후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 계산은 어차피 동류항 계산할 거잖아요. 여기서 이걸 뺄 건데 요식을 한 번 더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이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둘이 더하면 돼 그냥. 그죠? 맞나요? 그러면은 3x 제곱에 동유항 x항끼리 더하면 플러스 x고 상수항끼리 더하면 플러스 4구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도 2a 플러스 b래매요. 여기서 2a니까 뭐 2a 제곱 이렇게 써놓고 하셔도 되고 요거는 지금 처음이니까 잘 모를 때 이렇게 한번 써놓은 다음에 더하래네 그죠? a제곱끼리 더하면 되니까 5a제곱 찾으면 되겠고 그죠? 더하면 마이너스 3ab니까 요거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연습하는 건데 그죠? 이렇게 뭐 실제로 풀 때는 이렇게 풀 텐데 이게 이제 2배 되는 것도 굳이 이걸 안 쓰더라도 선생님 이거 2배 하면은 2니까 더해서 5a제곱 이렇게 바로 2배 하면 마이너스 4니까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3ab 2배 하면 4니까 4 더하기 4에서 8b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란 얘기예요. 괜찮죠? 맞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고 이런 거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거 그냥 바로 더해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세제곱이니까 얘는 제곱밖에 없네. 그럼 세제곱은 무조건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죠? 제곱은 더하면 5x제곱 이거네. 이거 다 근데 연습을 한 번씩 쭉 해보면 좋은 거고 알겠죠? 이런 거 다 계산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여기 4배 되는 것도 해서 확인하시고 이런 거를 할 때 7번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하자고요? 이런 거 정리를 먼저 해두라는 얘기죠. 여기 3a 요렇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b니까
여기는 3배하고 마이너스. 자, 이건 3배하고 부호 바꿔서. 3배하면 6,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 그러면 5x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그죠? 여기 3배하고 부호 바꾸고, 3배하면 마이너스 9, 부호 바꾸면 플러스 9, 없어지네. 자, 3배하면 3, 부호 바꾸면은 플러스 1. 그러면 4y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거 다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x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항식 x 값. 그래서 x 구하려면 요 마이너스 x를 1로 넘기고 요 a를 1로 넘기는 게 편하겠네. x는 여기 넘어오면 그냥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다 계산해 보시고, 이제 14번에 이제 나눗셈 해보라고 했으니까 나눗셈 여기서 세로셈으로 나눗셈 하는 거 이렇게 쓰고 하는 거죠. 여기 비워놓은 이유는 제곱항의 개수가 0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 3 곱했고 3x 곱했고 됐죠? 둘이 뺐죠? 빼서 쓰고 여기가 3x 제곱이니까 여기 맞춰주기 위해서 3을 곱하면 되겠죠? 3 곱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거고 빼주면 여긴 8x 플러스 4가 되겠다. 그죠? 빼는 거니까. 그러면 가에 알맞은 수는 3이고요. a는 3을 얘기하는 거고 각각의 다항식. 요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함수 쓸 때 fx, y는 fx 뭐 이렇게 y는 gx 이렇게 쓰듯이 어떤 다항식, x에 대한 다항식이라는 뜻이야. x에 대한 다항식. 그럼 px는 요거. px는 이게 3x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x에 대한 다항식인데 그거를 이걸 길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름을 붙인 거야. px라고. 그럼 qx는 여기 나머지니까 8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PA, QA 더하라고 했는데 PA, A가 지금 3이었으니까 P3, Q3 여기 3 집어넣으란 얘기죠. P3 같은 경우는 여기 3 넣어서 얼마죠? 9, 3, 27 그리고 요건 3, 3, 9 빼기 9 그러면 18 이런 식으로 계산하란 얘기죠. 나머지 것도 계산해서 더해 보시고요. 괜찮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뭐라고? 나눗셈의 무슨 표현? 항등식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요 다음 단원의 내용들을 할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를 좀 확인해 주시고 자, 요거를 써볼게요. a라는 식은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고 나머지가 5이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걸 전개할 때 모양을 또 보는 거야. 구조 파악이 제대로 되면 선생님 x하고 2인데요. 제곱한 게 있고 요거 둘이 곱한 거에 부호 반대인 게 있네요. 그러면 얘는 x세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올 거고 거기다가 5가 더해지니까 x세제곱 플러스 13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 이런 것도 눈에 익어야 돼. 알겠죠? 곱셈 공식 눈에 익어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자, 16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곱셈 공식 해보란 얘기인데 여기는 그냥 개수들만 찾아달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전개의 원리를 생각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항만 싹싹 생각을 하는 거야. 얘는 뭐냐면 x제곱 y니까 요거 두 번에 요거 한 번 곱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세제곱 공식에서 요거 두 번에 요거 한 번. 그러니까 요거 두 번이면 4고 요거 한 번이면 마이너스 1이고 그거에 3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요 a는 마이너스 12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y의 개수, 요거 제곱했을 때 y 개수는 우리 이거잖아. 각각 제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한 거 2배씩이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y가 나오려면 요렇게 둘이 곱한 거에 2배밖에 없죠. 그래서 4, 2, 8. 이게 b다. 거죠? 요게 a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답을 1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전개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개수만 확인하는 것도 해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제곱도 전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제곱하면 어떻게 한다고? 요 앞에 거 세제곱한 거랑 그죠? 요거 두 번에 한 번, 이거 두 번에 한 번. 그러면 4에다가 12, 마이너스 12x 제곱 y 이렇게 쓰시고 여기 한 번에, 이거 한 번에 두 번. 그러면 한 번에 두 번 하면 2인데 3 곱해서 6xy 제곱.
자, y만 세 번 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를 다 해보시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요것도 연습해 보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은, 요거는 이제 공식 아니죠? 요런 형태를 딱 봤을 때, 선생님, 요거 제곱한 거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아니다. 그 구조가 아니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건데, 여기서 x제곱의 개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 어떻게 곱했을 때 나오는지만 보면 되죠.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요렇게 곱하면 9, 더해서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런 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6이. 나눗셈의 항등식 표현 확인하시면 되겠죠? 요거 어떻게 한다고? 얘로 나눴을 때 a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표현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전개만 하면 되니까 괜찮죠? 이런 거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여기 페이지에는 이제 변형식 이용하는 건데, 변형식은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을 때, 세 가지는 이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외우는 거야. 좀 암기를 좀 해서 빠르게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막 해야 돼. 막 써야 돼. 그러니까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 자,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를 아니까, 오케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할 때 저 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제곱한 다음에 플러스 2xy야. 인 거죠. 그러면 나는 요것만 알면 되는데 여기 xy를 알려면 이 둘의 관계 x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죠. y세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다.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9고 요거는 9고 자, 요거는 3을 세제곱. 요게 3세제곱이니까 27이고 요게 3이니까 플러스 9xy.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요 xy의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거 3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써야지 암기가 되겠죠. 연습할 때 그 대부분 진짜 매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식 써서 좀 암기를 하는데 맨날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뭔 줄 알아? 이거 알려주면은 요거 계산만 하고 있어. 이걸 안 써. 이 위에 거 안 쓰고 그냥 이것만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다음에 할 때마다 선생님 이거 뭐였죠? 안 외워져요. 안 쓰니까 안 외워지지. 갑자기 급발진인데 미안해요. 어쨌든 자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보고 선생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잖아요.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거를 찾아줘야 되잖아.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세제곱 공식도 한번 써보는 거죠.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이런 걸 써보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낸다 이거죠. 맞나요? 이 문제도 결국에는 요거 두 개씩 가지고 푸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자, 요 23번에 있는 요런 모양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켤레 모양이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켤레 짝을 이루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 나오면 얘는 뭐가 합과 차와 곱이 깔끔해요. 그러니까 합차곱이 깔끔하게 나오니까 요거는 반드시 반드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변형식을 이용하면 편하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 봐봐요. 얘는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쓰라고 했죠. 한 번씩 써요. 연습할 때 써야 돼. 안 쓰고 안 외워줘요 그러면은 방법 없죠.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합과 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을 구하는 거야 여기서. 더하면 2루트 2. 자, 그리고 곱하면 합차 공식이니까 1. 요거 두 개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요것도 같은 방식. 괜찮죠?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25번에 나와 있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그냥 곱셈공식, 변형식을 쭉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 요거 필요하네? 그럼 그 필요한 걸 구하기 위한 변형식을 또 쓰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이 개념 같은 경우는 한 번 보고 분명히 한 번에 다 이해 안 돼요. 한 번 보고 여러분들 연습한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보고 또 문제 풀다가 또 막히면 한 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 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야. 나중에 가면. 한 번에 이해하면 천재죠.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